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EF코어에서 특정 컬럼을 인크립션하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있어가지고 사용자 정보를 DB에 저장할 경우에 해당 데이터를 인크립션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EF코어에서는 특정 컬럼을 인크립션, 디크립션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MS SQL 같은 경우 SQL 서버 자체에서 지원해주는 기능들이 있어요. 아마 MySQL도 있을 거고 다른 SQL 서버 관련된 애들 TSQL을 사용하는 RDBMS에서는 대부분 이 인크립션 관련된 필드를 지원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저희는 그러한 모든 시스템적인 이런 인크립션을 사용하게 되었을 때 DB를 변경하게 되면 이 소스 코드 또한 변경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그냥 코드 상에서 인크립션, 디크립션 하는 방법을 알아볼 거예요. EF코어에는 컨버전이라는 어떤 밸류 컨버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밸류 컨버터를 가지고 간단하게 구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알아볼 거예요. 여기 소스를 보시면 이거는 저희가 항상 사용하던 API 서버라는 소스입니다. REST API 템플릿 만들기라는 강좌에서 만든 서버고요. 그 서버를 가지고 활용을 해볼 거예요. 자, 이 서버에서 인크립션을 적용하기 위해서 저희는 인프라스트럭처에 있는 모델을 추가할 거예요. 일단 저희는 여기에 모델 하나를 추가를 할 건데요. 자, 이름은 add에서요. 클래스를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 명을 인크립션이라고 할게요. 자, 이거는 퍼블릭으로 해야겠죠. 퍼블릭 클래스로 해놓고요. 그 다음에 id 키 iv라 그래서 세 가지 컬럼을 만들어 놓을 거예요. 자, 이 id는 우리가 그냥 유니크 키로 쓰려는 id예요. 이것은 저희가 이따가 여기에다 어떤 값을 넣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커먼이라고 하셔도 되고 GUID를 넣으셔도 돼요. 근데 이제 GUID를 넣으면 우리가 다시 가져오려고 할 때 가져오기 힘들겠죠. 다이나믹하게 생성이 되니까. 그래서 특정 값을 그냥 넣을 겁니다. 우리는 AES 알고리즘을 사용할 거라서 AES info라고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 키와 IV가 그 AES 알고리즘을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을 저희가 EF코어에서 여기 보시면 DB 컨텍스트 있죠. API 서버 컨텍스트 여기에서 수정을 하겠습니다. 자, API 서버 컨텍스트라고 되어 있는 거 여기를 조금 수정을 해서 제가 이 이름이 별로 마음에 안 드네요. 베이스 DB 컨텍스트라고 이름을 바꿔버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꿨으니까 또 조금 수정해야 될 곳이 있을 거예요. 저희가 여기에 마이그레이션 관련된 스크립트들을 가끔 만들어 놓는데 그런 스크립트도 변경이 돼야 될 거예요. 근데 여기는 없네요, 따로. 자, 제가 여기다 하나 만들 거예요. 그러면 add 폴더 이걸 만드는 이유는 있어요. 매번 이 내용들을 스크립트를 기억하고 싶지 않으니까 너무 많아서 그냥 여기에다가 이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API 서버에 여러 가지 있죠. 저희는 지금 베이스 DB 컨텍스트하고 MySQL 그리고 SQL 서버 컨텍스트 이렇게 있을 거예요. 별건 없죠. 그리고 여기서 작업할 때 얘는 지금 EF 번들이라는 걸 따로 사용하진 않아요. 6.0부터 EF 번들 마이그레이션이라는 게 추가가 되었죠. 그래서 EXE를 만들어주고 EF 번들.exe를 실행시키면 자동으로 DB 마이그레이션을 할 수 있게 해놨어요. CI/CD 같은 어떤 배포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데브옵스 전용이라고 하는데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그래서 EXE를 가지고 DB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txt 파일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번들 할 때 어떻게 하고, 뭐 업데이트 할 때 어떻게 하고, 마이그레이션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다 지정을 해놨어요. 저희가 이거 아마 예전에 번들 관련해서 강의가 있을 거고요. 그 강좌 한번 찾아보시면 될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고요. 자, 베이스 DB 컨텍스트를 이용해서 여기에서 뭔가 작업을 할 거예요. 베이스 DB 컨텍스트에 가보시면 수정해야 될 내역이 있습니다. on 모델 크리에이팅이라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자, 가기 전에 이쪽에서 셋을 하나 만들기로 하겠습니다. 셋은 인크립션이죠. 금방 만들었던. 그 다음에 인크립션스라고 합시다. 간단하죠? 자, 일관되게 다 S로 붙였으니까 S 안 붙이실 거면 다 똑같이 붙이지 마세요. DB 스키마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그냥 로그인이라고 하는 게 나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일단 저희는 프로그래머고 개발자적 입장이니까 개발자에서는 저 뒤쪽에다가 로그인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더 맞는 내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크립션에 어떤 거를 할 거냐면 여기에다가 해즈 데이터라는 걸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여기가 on 모델 크리에이팅이 없으니까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요 밑에다 추가죠. 오버라이드라고 하시고요. on 하시면 여기 밑에 있죠. 요 녀석 이렇게 추가해 주세요. 그리고 요거 밑에 위에다가 이렇게 추가할 거예요. 인크립션에서 이렇게 하면 시드 데이터가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초기에 저희가 이제 번들링 하잖아요. 번들링 하고 또는 마이그레이션 하고 업데이트 할 때 DB를 업데이트 할 때 자동으로 이 데이터가 들어가지게 됩니다. 이미 데이터가 있으면 업데이트 되지는 않아요. 네. 데이터가 없을 때 마이그레이션 할 때 넣어주는 거예요. 초기에 한 번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넣었어요. ID, AES 인포고 키 32바이트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아이브리는 16바이트가 되어야 합니다. 특정 컬럼을 암호화 할 겁니다. 그러면 암호화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AES 관련된 헬퍼를 한번 만들어 놔야 될 거예요. 그래야 이걸 활용해서 컨버전을 만들겠죠. 자, 어떤 식으로 컨버전이 될 거냐면, 자, 코드를 하나 보여드리면,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거니까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encrypted value가 있고 decrypted value가 있죠. 그래서 value 컨버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하나는 뭐 소스가 들어와서 encrypt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다음 거는 decrypt value를, 그러니까 encrypt 된 value를 가지고 decrypt value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소스를 가지고 encrypt를 가지고 다시 소스,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value 컨버터하고 value 컨버터 back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뭐 이야기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편하겠죠. 뭐 .NET 관련된 C# 코딩에서 value 컨버터는 상당히 많이 쓰여요. 뭐 여러 가지 뭐 윈폼에도 있을 거고요. 저희 많이 쓰고 있는 뭐죠? WPF 이런 계열에도 value 컨버터가 많을 거예요. 제멀 관련해서 작업할 때 그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저희가 그러면 AES 헬퍼를 구현을 해야겠죠. 자, 헬퍼는 어디에 둘까요? 지금 인프라스트럭처가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헬퍼를 여기에 두겠습니다. 그래서 new 폴더라고 하고 여기에 헬퍼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게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AES 헬퍼라는 거를 하나 클래스를 생성을 할 거예요. AES 헬퍼. 자, 이렇게 만들고요. 여기 또 퍼블릭이죠. 그리고 헬퍼를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네, 요거를 복사를 해서 여기에다가 넣고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헬퍼 보시면, 자, encrypt string하고 decrypt string 이렇게 두 개 있어요. 두 개 있고, 자, key iv가 스태틱으로 public 해서 프로퍼티로 외부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 키와 iv가 세팅이 돼야 encrypt string이나 decrypt string이 진행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값들이 없으면 에러를 내도록 앞에 자, value에 대한 체크를 하고 있어요. 네. 밸리데이터죠, 일종의. 자, 이렇게 체크를 하고요. 아래로 내려가서 AES, ALG
라는 걸 만들어서 여기에서 key iv가 들어온 걸 가지고 다시 한번 일종의 키를 만드는 알고리즘이에요. 그걸 가지고 키와 iv를 이용해서 이 아래쪽에서 처리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보시면 메모리 스트림, 크립토 스트림, 스트림 라이터, 결국은 스트림 라이터가 작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크립티드 데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인크립티드 데이터를 베이스 64로 만들어요. 그래서 스트링으로 만들어 가지고 리턴 하게 됩니다. 자, 반대로 되어 있으면 그 데이터를 다시 이 스트링 데이터를 인크립티드 데이터겠죠. 그거를 다시 역으로 풀어서 디크립티드 하고 소스 데이터가 되게 해서 리턴 합니다. 모델 보시면 알겠지만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어요. 물론 이러한 AES 알고리즘을 모르면 조금 힘들겠지만 이거는 그냥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다 나와요. 구글이나 이런 데서. 그리고 요즘은 챗GPT에서 그 인터넷 그 내역을 프롬프트에다가 AES 알고리즘으로 헬퍼를 만들어 달라고 하고 인크립트 스트링을 만들어줘라, 디크립트 스트링을 만들어줘라, 인풋으로 스트링하고 리턴으로 스트링으로 할 거야 라고 하면 지가 해줄 겁니다. 만약에 스트링을 조금 이상하게 리턴하게 되면 베이스 64로 만들어 달라고 하면 딱 맞춰서 해줄 겁니다. 똑똑해요 요즘. 자, 그거 가지고 코딩 하시면 됩니다. 이 안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요 AES 헬퍼를 만들었으니까 우리 다시 베이스 DB 컨텍스트로 돌아가 볼게요. 그러면 인프라스트럭처 헬퍼 해가지고 유징 하고요. AES 헬퍼 가지고 인크립트, 디크립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DB에 실제적으로 인크립트 된 데이터가 들어가고 저희가 다시 볼 때는 디크립트 된 스트링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어렵진 않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끝날 게 아니고 저희가 이제 저 AES 헬퍼에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AES 헬퍼 한번 다시 볼게요. 이 녀석을 넣는 시점이 필요합니다. 키와 iv를 넣는 시점이 필요해요. 대체 언제 저걸 초기화할 것인가? 값이 서로 달라지면 안 되죠. 매번 넣어버리면 저희가 저거를 디크립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키와 iv는 하나로만, 한 번으로만 딱 처리가 되도록 해야 돼요. 같은 값으로. 그래서 아까 hasData라는 걸 이용해서 baseDB 컨텍스트에 값을 넣어 놓은 거예요. 한 번만, 하나의 값만 사용하겠다는 거죠. 자, 이렇게 DB에다 넣어 놓으면 로드 밸런싱을 한다고 했을 때 API 서버의 인스턴스가 여러 생성돼도 같은 값을 이용해서 암호화하고 복구화하겠죠. 자, 이걸 노린 겁니다. 자, hasData에 넣은 이유는 그것 때문이에요. 그리고 금방 얘기했던 이제 초기화 시점이 언제가 돼야 될까요? 저희는 웹 앱 API 서버 여기로 가서 Features Shared 여기를 볼 거예요. 그리고 Abstract Base Handler를 더블 클릭해 봅니다. 안에 들어가 보시면 컨텍스트가 있죠. 이 시점에 컨텍스트를 가지고 처리를 해볼까 합니다. 자, 한번 코딩을 간단하게 해볼게요. if AES helper key 널이 아니고 자, validate 체크를 먼저 해보는 거예요. 이미 키와 iv가 있다면 굳이 여기서 할 필요 없으니 리턴 해버립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자, 인크립션이랑 객체를 가져올 거예요. 찾아서 자, 컨텍스트 인크립션스 싱글월 디폴트를 이용합시다. 그래서 엔터티를 보고 이.id가 우리가 아까 뭐라고 했죠? AES info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값이 있다면 저희는 그걸 이용하면 되겠죠. 자, 어렵지 않죠? 그래서 if 인크립션이
널이 아니면 널이 아니면 그 인크립션에다가 이용해서 helper.key와 인크립션 키 이렇게 helper.iv를 설정합니다. 자, 이게 다예요. 끝났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하나 더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지금 저희가 인프라스트럭처에 보시면 마이그레이션 여기에 이니셜까지는 했단 말이에요. 자, 그 이후에 작업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마이그레이션 자체를 제가 날려버리겠습니다. 날려버리고 새로 하고 싶어요. DB 이름도 바꿀 거예요. 자, 우리 app 세팅스로 가셔가지고 여기는 MS SQL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MySQL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버도 이런 식으로 MySQL은 커넥션 스트링을 쓰지 않죠. MySQL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요거 막아버리고 요걸 활용하겠습니다. API 서버 인크립션이라고 할까요? 네,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이름을 지정하고 자, 일단 컴파일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봅니다. 뭔가 저희가 오류를 냈을 수도 있으니까요. 컴파일은 되죠. 그러면 이제 마이그레이션 작업을 해야 되니까 개발자 명령 프롬프트 또는 파워쉘로 가세요. 제가 이전에는 주로 개발자 명령 프롬프트를 많이 사용했거든요. 근데 파워쉘 되게 편합니다. 파워쉘을 이용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려요. 자, MySQL 이 위에 있죠? 이 녀석 컨트롤 C에서 붙이고 엔터 누르시면 자, 이제 작업을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빌드 스타트, 빌드 석세시드 나오죠? 아마 저쪽에 몇몇 에러가 나올 수도 있는데 에러 안 나왔네요. 자, EF 마이그레이션 리무브 할 때는 뭐 어떻게 써라 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마이그레이션 폴더로 가보시면 이니셜 크리에이트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업데이트도 할게요. 자, API 서버 가져와서 자, 업데이트를 해주면 이제 DB 상에 업데이트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 DB를 조금 확인을 해볼 거예요. 자, DB는 어떻게 확인하냐면 제가 MySQL 관련된 워크벤치라는 프로그램을 깔았어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저는 로컬호스트를 열 거예요. 자, Continue Anyway 누르시고 보시면 API 서버 인크립션 있죠? 네, 이거 지워버리고 이 녀석으로 테이블을 한번 확인해 봅니다. 인크립션 생성된 거 알 수 있죠? 자, 셀렉트 해볼게요. 우리가 넣었던 값이 이렇게 바이트 어레이 형태로 들어가 있어요. 이 바이트 어레이로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혹시 그럴 일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해킹을 하게 되면 아주 빠르게 키와 IV만 가져가려고 하는 경우가 있으면 바이트 어레이로 되어 있으면 그나마 쉽게 가져가기는 어렵겠죠. 스트링은 컨트롤 C, V 해버리면 되잖아요. 바이트 어레이도 물론 컨트롤 C, V 한 다음에 바이트 어레이를 스트링으로 바꾸면 됩니다. 하지만 저렇게 넣어놓으면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한 번에 뭐 가져가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자, 이걸 노린 거예요. 최소한의 보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뭐 필요하면 여기도 암호화를 해야겠죠. 근데 여기를 암호화하기 시작하면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이거는 뭐 계속 그 암호화하기 위해서 암호화한 키를 어디에 보관해야 하고 그 키를 또 암호화하기 위해서 암호화 키를 어디에 보관해야 하는 이런 일이 자꾸 계속 끝없이 일어나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멈춰야 되겠죠. 네, 다른 방식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사실 애저나 AWS의 키 밸류를 이용하기도 해요. 거기에 있는 어떤 보관소를 이용하면 우리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죠. 나머지는 그들이 처리할 테니까요. 자,
거기까지 생각하시고, 이제 업데이트 되는 것도 다 됐고 확인을 했으니 실제적으로 우리 저 유저라는 게 아까 저희가 이렇게 베이스 DB 컨텍스트로 가서 자, 유저의 이 네임이라는 필드를 암호화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여기를 설명 안 드렸네요. 유저의 네임을 암호화하고 복호화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들이 어떻게 암호화되고 복호화되는지 이제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F5번 누르시고 실행을 해봅시다. 실행을 하면 실제적으로 이게 뜰 거예요. 저희 스웨거 뜨겠죠? 스웨거 항상 사용하는 스웨거입니다. 고마운 녀석이에요. 이게 없으면 저희가 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이거 개발하신 분들 정말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레지스터를 이용해서 해볼 거예요. 자, ID 뭐 간단하죠. 테스트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름도 테스트, 자, 패스워드도 테스트라고 할게요.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execute 해야겠죠. 자, execute 누르시면 자동으로 뭔가 되는데 여기서 에러 딱 뜨네요. keyword not support port 라고 했어요. 자, 컨텍스트에서 뭔가 잘못됐습니다. 작업을 하다가 보니까 제가 뭔가 빠뜨린 게 있더라고요. 자, 프로바이더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프로바이더를 가져오려면 섹션으로부터 해당 컨피규레이션을 가지고 와서 전달을 해줘야 되죠. 근데 제가 여기 보니까 전달해 주는 부분이 없더라고요. 언제부터 이렇게 되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데이터를 작업할 때 언제 조금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DB 프로바이더를 가져와야 하니까요. 이렇게 갖고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DB 프로바이더를 program.cs예요. API 서버 밑에. 그리고 DB 프로바이더를 가져오도록 하고 여기에 넘겨줘야죠. 안 넘겨주니까 항상 SQL 서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류가 났던 겁니다. 자, 이렇게 넘겨줘야 제대로 동작을 할 거예요. 다시 빌드 하시고 실행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MySQL로 오겠죠. DB 프로바이더. 자, 넘어가고요. 이 상태에서 레지스터로 가서 트라이아웃 하시고요. 테스트, 그리고 네임도 테스트, 패스워드도 테스트하고 execute 하시면 작업이 됐죠. 자, true 나왔으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저희가 요걸 가지고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유저를 보세요. 유저를 보고 select row 하시면 보이시죠? 네임이 이렇게 암호화돼서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저희가 암호화해서 들어가는 걸 확인을 했고요. 근데 저 네임이 정말 저렇게 네임으로 암호화 되는 건 봤는데 복화는 되는 건지 확인하고 싶겠죠. 네, 그러면 여기에서 간단한 API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피처에다가 하나 추가해 봅시다. 유저 해서 어떻게 할까요? get 해 오시면 돼요. get 없죠? 그러면 그냥 하나 복사해서 get 해버립시다. 요거 이름을 바꿀 거예요. get으로. 자, 그리고 더블 클릭해서 다른 거 말고 이 녀석을 바꿉시다. get 이라고 하고요. 다른 거 할 거 없이 아이디를 받을까요? 네, 아이디를 받읍시다. 받아서 자, 받으면 아이디, 네임, 패스워드를 다 찍어주도록 할게요. 자, 리스판스에서 이렇게 하고 아이디, 네임, 패스워드. 자, 그리고 abstract에서 다른 걸 필요 없이 context, users, add가 아니죠. here로 바꿀게요. 여기를 here, 아니 싱글월 디폴트로 할까요? 싱글월 디폴트 하고 2에 유저의 user.id는 request.id하고 같으면 가져오도록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거를 유저라고 하고, 자, save change가 아니고 if 만약에 유저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에러죠?
throw new exception 해가지고 자 could not find user 라고 하고 여기에다가 id를 찍어주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해요. 자, 그래서 여기 request.id 이렇게 해주시면 자, exception 처리도 됐고요. 그 다음에 response.id는 user.id가 됐고 response.name은 유저네임이고요. response. 패스워드는 안 되죠. 패스워드를 왜 보여주려고 하지? 생각해보니 요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면 됐어요. 그 다음에 유저 컨트롤러로 이동해 볼까요? 유저 컨트롤러에서 자, 쉽게 그냥 보여줄 거예요. 뭐 로그인 안 할 거니까. 로그인까지 해서 뭐 하고 그러면 귀찮잖아요. 그쵸? 그냥 유저 패스워드를 보여줄게요. 유저를 보여줄게요. 그리고 유저니까 id만 그리고 get user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는 라우트에서 받아오면 되겠죠. 그럼 라우트 그 다음에 스트링 여기를 id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저기서 가져올 거고 여기는 get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패스워드를 왜 이거 필요 없고요. 미디에이터를 보낼 거예요. 자, 이렇게 합시다. 잠시만요. 자, 요게 낫겠죠? 네, 제 생각에는 이게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이 리스판스를 보내줍시다. 됐나요? 그 다음에 send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send는 var command 하고요. 어떻게 되겠어요? user get command 하시면 돼요. 유저의 command 됐죠? 그 다음에 이 커맨드를 아까 저 앞쪽에서 받은 스트링 id 라우터로 받은 거요. 이 녀석을 넘겨주시면 됩니다. 자, 됐어요. 그리고 커맨드를 받읍시다. 자, 어때요? 간단하죠? 이렇게 해서 여기에 get으로 오게 되면 get에서 처리가 될 거예요. 자, 혹시 모르니까 브레이크포인트 찍어보고 진행이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테스트 넣었잖아요. 이번에는 테스트를 가져올 거예요. 가져와지는지 확인해 보면 되겠죠. 이거 빼버리고 이제 자, 여기에서 유저 새로 생겼죠? 여기에다가 id를 저희가 넣어주시면 돼요. 뭐라고 넣을까요? 아까 얘기했던 테스트 이렇게 넣고 execute 해오는지 봅시다. 자, 가져왔죠? 한번 봅시다. 제대로 가져오는지. 자, 유저 테스트 true. 자, 테스트 그대로 가져왔죠. 사실 지금 DB 속에는 저 테스트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알죠? 자,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가져올 때는 테스트를 가져오고 있죠. 그 이유는 저희가 베이스 DB 컨텍스트에서 자, has 데이터로 넣은 이 키 밸류를 가지고 키 IV를 가지고 이 녀석을 디크립트 하기 때문이에요. 여기에서 처리해 주는 거죠. 여기를 거쳐서 오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인크립션 스트링이라는 게 대단히 쉽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거를 그대로 아까 프로바이더만 바꿔가지고 MS SQL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포스트그레스도 적용할 수 있고요. 소스 코드는 전혀 수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프로바이더들만 바꾸시면 돼요. 요것들을 app settings.json에서 프로바이더만 바꾸면 거기에 맞춰서 작업이 될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